지영은 낡은 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붓과 물감이 고스란히 놓인 이젤은 오랜 시간 잊힌 듯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창밖을 응시하는 지영의 얼굴에는 깊은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정지된 시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길게 뻗은 복도를 천천히 걷던 지영은 벽에 걸린 먼지 쌓인 옛 그림들과 군데군데 벗겨진 벽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마치 저택이 그녀에게 지난 세월의 고독을 읊조리는 듯했다. 지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마친 지영은 자식들이 보낸 편지들을 꺼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저택을 매각하고 요양원에 갈 것을 권유했다. 지영은 편지를 읽는 내내 굳게 입술을 다물었고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들의 간섭은 매번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이 저택은 지영의 모든 삶이 녹아든 공간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재에서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던 지영의 손에 낡은 사진 한 장과 빛바랜 전시회 팸플릿이 잡혔다. 젊은 시절 화가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던 그녀의 모습, 잠시 잊고 지냈던 꿈과 열정, 그리고 빛나던 과거의 기억들이 지영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붓을 놓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녀의 그림은 이제 벽에 걸린 먼지 쌓인 풍경화들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저 지켜만 보던 지영은 손에 든 팸플릿을 꽉 쥐었다. 거실의 오래된 탁자에 앉은 지영은 펜을 들고 신문지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월세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택을 활기 넘치게 꾸며줄 사람, 그리고 식사는 꼭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는 외로움에 지친 지영의 마지막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선언문 같았다. 지영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지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잃지 않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하우스메이트 공고가 붙은 다음 날 아침부터 현관문 앞에 서서 낯선 이들의 방문을 기다렸다. 마른 침을 삼키며 몇 번이나 현관 유리를 닦았지만 초조함은 가시지 않았다. 과연 누가 올까?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지영을 짓눌렀다. 저택은 어두컴컴하고 텅 비어 있었고 지영은 그 안에서 자신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깨달았다. 그때 오래된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들어 저택의 높은 천장을 훑어보고 곧장 낡은 벽지를 손으로 쓸어보며 미세한 균열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지영이 서 있는 것도 잊은 채 민준은 저택의 구조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저택의 건축 연도부터 방위 방향, 창문의 재질까지 그의 질문은 지영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까지 미쳤다. 지영은 민준의 날카로운 눈빛과 전문가적인 태도에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다. 민준과의 첫 만남이 끝나갈 무렵 저택의 현관으로 활기찬 기운이 들이닥쳤다. 수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와, 여기 정말 멋진데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겠어요. 라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수현은 저택의 모든 공간을 따뜻한 눈길로 살피며 지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영의 낡은 저택에 오랫동안 잊혔던 생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지영은 수현의 넘치는 에너지에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들어선 것은 재욱이었다. 그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말없이 저택 안을 둘러보았다. 손에 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꼼꼼히 메모하는 재욱의 모습은 지영에게 조용한 신비감을 주었다. 재욱은 지영을 한참 동안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영은 재욱의 묵묵한 존재감에 저택의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자 지영은 다시 한번 하우스메이트 조건을 설명했다. 월세를 받지 않는 대신 저택을 활기 넘치게 꾸며줄 것과 매일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할 것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저택을 고치는 일에 기여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현은 저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재욱은 말없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지영의 시선을 피했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사람이었지만 지영의 조건에 모두 기꺼이 동의했다. 지영은 세 사람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저택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저녁, 지영은 부엌에서 세 사람과 함께 첫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어색함이 감도는 부엌이었지만 민주는 꼼꼼하게 식자재를 살피고 수현은 활기차게 식탁을 세팅하고 재욱은 말없이 무거운 냄비를 옮기며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했다. 지영은 오랫동안 혼자였던 저택의 부엌에 새로운 온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저택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시작되는 공간이 될 것이었다. 지영의 마음속엔 설렘이 일렁였다. 지영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물결쳤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택에는 활기가 넘쳤다. 민주는 마치 건축 현장 감독처럼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지 제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오래된 벽지 가장자리를 가리키며 수현에게 설명했다. 그쪽 방향은 그렇게 뜯는 게 아닙니다. 모서리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벽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지시에 지영은 감탄했지만 수현에게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수현은 민준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활발함으로 작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잠시 후 수현은 벽지 뜯는 일을 멈추고 정원으로 향했다. 삽으로 흙을 파헤치며 어머, 여기 꽃씨를 심으면 정말 예쁘겠다 라며 외쳤다. 그녀는 씨앗 봉투를 흔들며 지영과 재욱에게 웃었다. 재욱은 그 옆에서 묵묵히 낡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의 지시나 수현의 행동에도 재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지영은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저택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음을 깨달았다. 벽지 제거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음 난관은 페인트 색상 선택이었다. 민주는 거실 중앙에서 여러 색상 견본을 들고 고민했다. 그는 고풍스러운 베이지색 견본을 들어 보이며 이 색이 가장 클래식하고 저택의 품격을 살립니다. 낡았지만 깊이 있는 이 공간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죠. 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지영은 민준의 논리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의견은 항상 무게감이 있었다. 하지만 수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민준이 내민 견본을 보며 무슨 소리예요? 거실은 밝고 화사해야죠. 저 노란색이 얼마나 예쁜데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현은 태양처럼 밝은 노란색 견본을 들고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저택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듯했다. 수현의 감정적인 호소는 민준의 이성적인 주장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지영은 거실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랫동안 고요했던 저택은 지영의 쓸쓸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의 꼼꼼함과 수현의 활기, 재욱의 묵묵함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소란스러운 에너지는 지영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들의 생기 가득한 실랑이를 바라보며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그 미소는 홀로 채울 수 없던 저택의 텅 빈 공간이 활기로 충만해지는 듯한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그들의 유쾌한 실랑이 속에서 지영은 잊고 지냈던 삶의 생기 넘치는 활력을 되찾았다. 이제 저택은 더는 고독함을 품은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피어나는 새로운 무대였다. 두 사람의 활기 넘치는 다툼을 지켜보다가 어느새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웃음은 혼자서는 채울 수 없었던 저택의 빈 공간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듯한 기쁨이었다. 지영은 잊고 지냈던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이들의 다툼 속에서 다시 발견했다. 저택은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였다. 민준과 수현의 열띤 논쟁이 저택의 거실을 채우는 동안 재욱은 묵묵히 낡은 문틀에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지영은 그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택의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며칠 밤낮 없이 벽지를 뜯어내고 낡은 가구를 손보고 칙칙했던 벽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민주는 설계 도면을 펼쳐가며 벽의 구조와 재료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수현은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택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욱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가장 굳은 일을 도맡으며 든든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영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저택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더 이상 쓸쓸함에 잠식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펼쳐지고 있었다. 마침내 거실의 마지막 벽지 한 장이 깔끔하게 붙여지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수현은 완성된 벽을 보며 아이처럼 손뼉을 쳤고 재욱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지영의 눈에도 저택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길고 고된 작업의 끝에서 모두가 뿌듯함에 잠겨있던 순간 갑자기 천장 한 귀퉁이에서 똑똑 하고 작은 물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내 물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낡은 천장 벽지를 적시며 검은 얼룩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영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젖어가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곧이어 물방울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며 거실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지영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낡은 저택은 견고한 집이 아니었다.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태로운 존재였다. 그녀는 또다시 불어날 지출과 막막한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어렵게 되찾는 활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영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저택을 매각하라는 아들 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지영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 같은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민주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는 곧장 지붕 아래로 향했다. 그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살피며 정밀하게 누수 지점을 진단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붕 공사가 필요하겠어요. 민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수첩에는 수많은 공사업자들의 연락처와 건축 관련 정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견적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동은 지영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수현은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저택의 마당으로 뛰쳐나가 큰 소리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저택 지붕에 큰 구멍이 났어요. 혹시 지붕 수리 도울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현은 마을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저택의 위기를 온 마을에 알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영은 그런 수현의 모습을 보며 이 저택이 단순히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재욱은 민준과 수현이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말없이 저택의 지붕으로 향했다. 그는 비에 젖은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올라가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누수 지점을 찾아냈다. 재욱은 힘든 내색 없이 방수포를 능숙하게 덮어 임시로 물이 새는 것을 막았다. 그의 묵묵하고 헌신적인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와 신뢰를 주었다. 지영은 지붕 위에서 홀로 고된 작업을 하는 재욱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지영은 저택의 부엌에서 하우스메이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민주는 전문 지식으로, 수현은 인맥과 활기로, 재욱은 묵묵한 행동력으로 저택의 위기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치 한 가족처럼 저택을 자신들의 집이라 여기고 있었다. 지영은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 이전의 지영이었다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좌절했을 테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었다. 지영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또다시 떠올랐다. 저택이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지영은 이제 더는 홀로가 아니었다. 그들의 든든한 존재감은 지영이 다시 붓을 들 용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주었다. 지영의 얼굴에는 다시 작은 미소가 피어났다. 비록 저택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지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굳건한 존재는 지영에게 다시 한번 붓을 들 용기를 주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현우였다. 그는 저택의 지붕 수리를 위해 어수선해진 거실을 한눈에 담더니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라고 폭발하듯 소리쳤다. 현우의 눈은 지영을 향하기보다 벽지 조각과 공구들이 널린 바닥을 향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영은 그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현우의 날 선 목소리는 지영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영은 민준, 수현, 재욱의 등 뒤에서 현우를 응시했다. 현우는 하우스메이트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어머니 재산이나 노리고 저택을 수리한답시고 돈을 낭비하는 사람들이죠. 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의 말에는 경계심과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저택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두가 흘린 땀방울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욕망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지영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차마 현우를 막아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현우는 거침없이 지영에게 다가서며 당장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저택을 팔아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거실에는 현우의 짜증 섞인 외침만이 가득했다.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현우의 강압적인 요구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현우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TV에 머물렀다. 그는 오래된 TV는 치우고 새 가전을 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지영의 이젤과 붓, 물감들을 쓸모없다며 버리려 했다. 지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붓통을 향해 뻗었지만 현우의 거친 손길이 먼저였다. 그녀의 예술적 삶의 흔적들이 현우에게는 그저 낡은 고물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민준이 현우 앞에 나서서 그를 가로막았다. 민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 저택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며 건축 설계사로서 이 저택에 숨겨진 가치와 지영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차분하지만 강하게 설명했다. 그의 말에는 저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반박에 잠시 주춤했다. 이어서 수현이 현우에게 다가섰다. 수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영이 이곳에서 다시 붓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 저택이 지영의 희망이자 그들 모두의 삶이 녹아든 공간이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 속에는 저택과 지영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수현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에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재욱이 나섰다. 재욱은 평소와 달리 굳게 다문 입을 열었다. 그는 이곳이 지영의 삶이자 모두의 보금자리임을 강조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모른다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현우에게 일침을 놓았다. 재욱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현우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현우는 네 사람의 굳건하고 단합된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지영은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세 사람의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현우는 결국 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본 뒤 아무 말 없이 저택의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떠났다. 그의 뒤로 저택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지영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함께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현우가 떠난 뒤 저택은 길고 짙었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드디어 새로운 숨결을 내쉬었다. 낡고 불안했던 지붕은 민준의 꼼꼼한 지휘 아래 완벽하게 수리되었고 거실의 벽은 수현이 고집했던 밝고 따뜻한 노란색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영은 자신이 살던 공간이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활기찬 색깔과 튼튼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벽지 한 겹,
페인트 한 붓에도 하우스메이트들의 땀과 애정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꼈다. 저택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흙투성이었던 저택의 정원에는 민준, 수현, 재욱이 함께 심은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수현의 밝은 에너지는 정원 가득 활짝 핀 꽃들처럼 저택을 환하게 비추었고, 민준의 섬세한 손길은 꽃들의 배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묵묵히 삽질을 돕던 재욱의 노고 덕분에 땅은 더욱 비옥해졌다. 지영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시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을 그리지 않던 손은 어느새 연필을 쥐고 꽃과 나무, 그리고 정원을 가꾸는 민준, 수현, 재욱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다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다. 잊고 지냈던 화가의 삶이 다시 지영을 부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넓은 식탁에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지영은 이제 더 이상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다. 민주는 건축 이야기와 함께 저택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늘어놓았고, 수현은 자신이 겪었던 유쾌한 어린이집 에피소드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재욱은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씩 던지는 짧고 날카로운 유머로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지영은 그들의 활기 넘치는 대화와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만큼이나 풍성한 이야기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저녁 식사는 지영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잔잔한 차를 마시던 지영은 고개를 들어 민준, 수현, 재욱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모두 덕분이에요. 진심을 담아 내뱉은 지영의 말에 세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저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거실에 퍼지는 차 향기처럼 따뜻한 온기가 그들 사이를 감쌌다. 이제 지영은 더 이상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 그녀의 저택은 5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보금자리이자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들 모두의 삶이 녹아든 공간이 되었다. 저택은 이제 단순한 건물을 넘어 지영, 민준, 수현, 재욱의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소중한 추억이 쌓이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낡은 지붕은 완벽히 수리되었고 거실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새롭게 태어났다. 지영은 다시 붓을 들어 민준, 수현, 재욱이 함께 가꾼 정원을 스케치하며 잃었던 활기를 되찾았다. 민준은 저택 곳곳의 역사와 숨겨진 가치를 설명하며 모두를 감탄하게 했고, 수현은 특유의 활짝 웃음으로 모두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다. 재욱은 묵묵히 시를 읽어주며 사색의 시간을 더했다. 이들은 함께 저택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마침내 저택의 벽에는 5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